자,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금융주 기업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3분기 실적이 이어지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두 자릿수 성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의 상황은 그 전과 비교해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 실적은 실적대로 좋고요. 또 현재 통화 기조 등이 상당히 확장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서 전체적인 상황은 현재 유동성 장세 비슷한 그러한 환경,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 그 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강세, 사실 이쯤 되고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 랠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익숙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현재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 점과 이러한 흐름과 우리 증시를 대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후반까지도 그런 흐름에 동참하거나 일정 현재 짧게나마 우리 증시가 앞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된 직후부터 지수 흐름도 그렇고요. 또 시장 판도 측면에서도 상당한 우리 시장 내재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죠. 지수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잘 나갔던 IT 대형주들이 주춤거리며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이 그 반사 이익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등이 그러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특별히 극명한 차별화 또는 양극화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별로도 그렇고요. 또 업종별로도, 또 같은 업종 내 종목별로도. 업종으로 따진다면 바이오 제약 섹터가 같은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 주목받는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섹터는 철강주 쪽이고요. 또 한 가지 섹터는 계속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렸었죠. 통화수급과 관련돼서 화장품주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던 건데 오늘까지도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철강주 섹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통산업, 이른바 굴뚝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 펼쳐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화학이나 금융주도 그 사이클 선상에 놓여 있는 주목해볼 만한 사이클,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라는 것과 같이 철강주를 보셔야 되고 그 기반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하는 것 하고요. 화장품주는 좀 다르죠. 이슈를 기반으로 합니다. 순환매 차원보다는 특별한 이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현재 한국과 중국의 통화 수합이 재개됐다는 것, 재연장됐다는 것을 기반으로 즉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들을 끌어올리는 동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특히 시장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실적을 기반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안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현재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반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슈로 올라가는 sek터, 오늘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약간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올라간 것 등으로 가는 것 등으로 봤을 때 단기 과열 징후가 약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3.06 큰 변화 없고요. 유로화 가치가 1.183입니다. 0.7% 내려갔습니다. 유로 가치가 내려간 것은 약간 특이할 만합니다. 지금 현재 연말, 내년 초,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 4분기 정도에 유로 22는 현재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 단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의 규모를 줄이는 그러한 약간의 긴축과 관련된 쪽으로 긴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 등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해소되는 또는 완화되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증시를 봤을 때 나쁜 현상이 아니죠. 유럽도 완화적 기조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엔달러 환율 111.8, 0.4% 내려왔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내려왔다는 것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로 봤을 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큰 변화 없는 보합권 근처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안화 환율입니다. 6.5839, 0.0027 위안만큼 내렸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0.04%만큼 절상시켜서 전체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수순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 판단되고요. 현재 위안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를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10월 14일부로 그동안 며칠째 진행됐던 중국의 7중 전에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폐막이 됐죠. 그것과 관련된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보다 공고히 돼가고 있는 확인 과정이 진행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현재 밀어붙였던 시진핑의 국가 통치 이론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수정안이 결국에는 채택됐다는 것에서 그 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인 체제가 확립되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10월 18일부터 19차 당대회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증시에 대입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얼마 전 지난주 후반이죠. 통화 수업이 사실상 재연장입니다. 재연장된 그런 상태 하에서 우리나라 신임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마디 하셨죠. 이를 통해서 즉 현재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되고 또 정치적 행사 중 가장 큰 행사가 19차 당대회입니다. 19차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또는 현재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할 배경은 조금 더 강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국채 가격입니다. 미국 국채 가격 2.289, 우리나라 국고채 가격 2.391%. 약간 올라갔습니다만은 전체 상황은 큰 변화가 아닌 평범한 그런 상황이고요. 금값 0.6% 올라갔습니다. 1,300달러를 회복을 했죠. 저항선은 1,300달러였다는 건데요. 그것을 무난하게 돌파하는 모습인데 금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약간 불편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의 일환으로 금값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에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3.18달러인데요. 지금 파운드당 3.134달러 수준까지 벌써 2주 내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리 가격 상승과 철강 가격의 급등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점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철강주들이 오늘 급등한 배경에는 전환매 차원에서의 부각, 그동안 약간 쉰 것에 따른 반사익을 받은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죠. 포스코가 지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좀 저조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는 호실적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 다시 영업이익이 1조로 상회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또 현재 지금 철강 가격이 중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유통가, 특히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의 각 성에서 철강을 생산합니다만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성이 허베이성입니다. 허베이성이 동절기 보통 계절적으로 감산을 합니다만 이번에 좀 빠른 조기에 감산을 단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산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 이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는 증가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에서 더욱더 현재 신뢰할 만한 그런 수요 증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가만히 보면 최근에 코스피의 주요 업종 중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열의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섹터들, 뭐 조선도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자동차도 해당이 되죠. 사실 철강의 4대 전방 산업이 있습니다. 철강, 조선, 건설, IT입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쪽이 지금 자동차 쪽하고 또 조선 쪽이었습니다. 이쪽 부진했던, 열악했던 그 전방 산업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인다는 거죠. 해당되는 섹터의 주인공들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철강 수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철강은 최소한 50% 이상은 국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철강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단기적인 물론 사이클을 타는 것이지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섹터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WTI 가격이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0.7% 올라 50달러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현재 유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오페크를 중심으로 해서 감축 기한이 연장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미국은 원유 생산 증가세가 주춤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기반 경기 회복 및 그에 따른 수요가 꾸준하게, 철강뿐만이 아닙니다. 원유 쪽에서도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 리스크가 아닌 중동 리스크가 있죠. 현재 미국이 이란의 핵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정을 했습니다. 불인증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차차 잘못하면 또 수출을 못하게 될 소지도 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라크의 세계 최대 국가 없는 난민들이죠. 쿠르드족이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 등이 배경이 된다면 WTI 중심으로 WTI를 본다면 50달러대에 안착하는 흐름, 상황에 따라서는 50달러대 중반대 이상 올라갈 소지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